안녕, 웅쌤이야. 오늘은 투부정사를 배워보는데, 투부정사를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어 하면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딱 투부정사가 제일 많이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어른들도 영어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 투부정사라는 이 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발전을 하거나, 이 투부정사를 기준으로 해서 투부정사를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개념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영어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투부정사라는 말 자체가 이런 말들 있잖아요. 투부정사의 용법, 쓰임, 이라고 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뇌절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지금 나 I, my, me, mine 열심히 하고, 의문문 만들고 이랬는데, 재밌었는데, 형용사 이런 거 했는데, 갑자기 투부정사 오니까는 말이 막 길어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들이 막 벌어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배운다는 거는, 여러분, 사실 영어 문법 있죠. 예, 우리가 영어 문법을 공부하잖아요. 영어 문법에 선생님 생각에는 거의 7, 80%가 이 투부정사를 배우면서 영어 문법에 대해서 감을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듣고 우리가 이 투부정사를 이해하고 정복해 봅시다. 정복이라고 하기 너무 세고, 그냥 잘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문법이 한층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대표적인 투부정사 문장을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이 이해가 가는지 보세요. 이해가 가신다면 이거 보지 마세요. 꺼도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나는 주어 decide 동사 외웠나요? decide 동사? 결정하다라는 동사예요. 나는 결정했다. 뭐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이라고 해가지고, 자, 지금 이 문장에서 I는 주어 맞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왔고요. 그냥 동사가 아니라 얘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합니다. 선생님 벌써부터 싫어요. 타동사가 뭐예요? 동사 설명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타동사라는 거는 뒤에 목적어를 갖는 동사예요. 타동사, 자동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목적어가 온다? 그럼 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결심했다, 결정했다, 뭐를? 여기가 목적어 자리에 왔고요. 뭐를 결정했냐? 이거 투부정사 아닌가요? 맞아요, 투부정사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거? 대충 이렇게 해석되죠? 영어를 공부하는 거를, 그렇구나.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얘를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이해했으면 꺼! 보지 마! 뭔 소리지? 싶으면 계속 봐. 자, 계속 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best way. 맨 처음 시작한 명사가 최고의 방법이네요. 이 맨 처음 시작한 명사가 당연히 주어겠지. 가장 최고의 방법인데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is 뭐뭐이다. 여기 동사, 얘가 동사죠. 얘 동사 아니죠. 최고의 방법은 영어를 공부한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거. 근데 이것은 뭐다? To practice it every day. 매일 연습을 하는 것이다. 얘는 비동사 뒤에, 선생님 이것도 투부정사 아닌가요? 맞아요. 얘도 투부정사긴 투부정사인데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얘를 얘기할 거거든요. 어쨌든 이 투부정사도 얘기해 드릴게요. 예, 이거 동사죠. 동사인데 비동사죠. 비동사는 또 우리가 불완전 동사라고 해서 이 뒤에 오는 말을 보어라고 합니다. 아, 너무 또 어렵게 시작했다.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개념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은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거랑 관련된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 이건 바로 매일 연습을 하는 거래.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린 얘를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얘가 뭐냐면요. 지금 주어 the best way죠. 지금 best way 주어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붙어서 지금 보면은 얘를 이렇게 어떤 최고의 방법인지를 약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수식한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어라는 것은 명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했어요. 명사를 수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마치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했다라고 해서 얘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르죠. 괜찮아요, 여러분? 네. 너무 쉬워요? 끄세요. 모르겠어? 계속 봐. 마지막이요. 나는 선택했습니다. 웅셈학원을. 주어. 또 선택했다. 타동사 나오고 뒤에 목적어 나오고. 나는 선택했다. 웅셈학원을. 근데 영어를 공부하는 거? 영어를 공부할 웅셈학원? 이것도 이 형용사적 용법인가요? 영어를 공부하는 웅셈학원. 그것도 말은 됐는데 이것도 되지 않나요? 영어를 공부하려고 웅셈학원은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니까 영어를 공부하려고 나는 웅셈학원을 선택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수식도 말은 되긴 되는데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요. 목적. 정확한 말로는 행위의 목적이라고 해서 뭐뭐 하려고, 하기 위해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 행위의 목적이라는 거는 문장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문장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부가적인 말이다 라고 해서 부사처럼 쓰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을 갖게 된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투부정사에 대한 문법적 설명이었습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아, 뭐가 많죠? 그쵸? 뭐가 많아. 뭐가 많으니까는 공부하기 싫은 거야. 공부하기 싫고 정리가 안 돼. 그리고 그래 들어본 말이야. 근데 난 이해가 안 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정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정리하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한 정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투부정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얘들아? 이 투부정사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투부정사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뭐라고 불리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자, 이 투부정사를 설명할 때 지금 무슨 설명을 했는지 잘 봐. 무슨 얘기했지, 쌤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명사수식,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문장을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문장의 성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장 성분이 뭐야? 문장에 들어가는 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 이해감? 이런 문장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했죠? 명사처럼 쓰였다.
형용사처럼 쓰였다. 오케이? 부사처럼 쓰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사가 붙은 말, 품사를 건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지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네 하면서 약간 퍼즐 맞춰 나가는 식의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공부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투부정사 아니면은 이 이후에 나오는 문법적 설명을 이해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 개념을 영어 필수 개념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영상 찍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좀 나아지는지 한번 보자. 제일 먼저 공부하려면 뭘 알아야 한다고요? 문장의 성분,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사 붙은 거, 이 품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두 개를 응축시켜 놓은 게 이 투부정사. 문법의 꽃, 문법의 시작, 투부정사입니다. 제대로 된 문법이 시작되는 그 지점, 투부정사죠.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문장부터 알려드릴게요. 문장 개념은요. 아이고, 난리나요. 아이고, 뿅. 자, 문장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문장 안에는 뭐가 있다고 배우죠?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렇죠? 문장이 뭐예요? 우리는 모든 말을 문장으로 하잖아요. 나 어저께 어디 갔었어. 야, 내 친구가 어제 나한테 전화했어. 야, 나 내 친구한테 생일 선물 줬거든? 모든 말이 문장이에요. 문장을 기본 구성으로, 요소로 써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 구조를 알아야죠.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문장에는요, 문장에 들어가는 말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고 해요. 문장의 성분 또는 구성 요소라고도 하죠. 문장에 들어가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자, 문장 맨 처음에 나오는 말 뭐죠? 네, 주어예요. 영어로는 S, subject, 주어입니다. 주어는 주체죠. 어떤 동작이나 어떤 상태의 주체, 그 대상이 되는 말. 이해가요? 뭔가를 하잖아요. 뭔가를 하고, 뭔가 아프고, 누가 하냐 이거죠. 그 주체를 얘기해 준다. 그래서 주어라고 하고요. 이 주어가 뭐뭐 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해요.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을 뭐라고 부르죠? 동사, verb라고도 하고, 동사 또는 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서술어라고 합니다. 서술어 하면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술한다라는 건 설명한다라는 얘기예요. 서술한다, 설명한다.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 동사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이 주어 동사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성 요소들이죠. 주어하고 동사. 근데 이 동사에 따라서 이 동사와 관련하여, 왜 관련하여인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동사 뒤에는 이 동사와 관련해서 목적어가, 즉 오라고 부르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어, 시라고 합니다. 보어라고 하는 것이 올 수도 있어요. 됐나요? 목적어, 보어 이 설명은 또 나중에 할게요. 주어, 동사.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목적어. 이 동사와 관련해서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보어가 올 수도 있다. 됐나요? 이 네 개가 문장의 필수예요. 필수 성분,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문장에는 이 네 가지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얘만 있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주어가 한다, 뭐를, 주어는 이다, 뭐뭐 이렇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주어가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필수는 아니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여기까지가 필수입니다. 네, 수식어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부가적인 거죠.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존재. 여기까지가 문장 성분 구성 요소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약간 보면은 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어떤 개념? 문장의 성분,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말들을 우리가 라는 말을 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선생님, 얘는 동사라면서요? 물론 얘는 서술어는 동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문장 성분, 문장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다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라고 하죠. 오케이. 품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사를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품사라는 말은요, 뭐냐면은, 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죠. 예, 요거를 알아야지 요 품사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거든요. 품사는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품사라는 말의 뜻은 말인데, 말이 문장에서 쓰이는 거 맞죠? 말이 문장에서 하는 혹은 쓰이는 됐어요? 역할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렵나요? 다시요. 품사는 말이에요, 여러분. 품사는 어떤 말인데요. 이 말이 품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품사는 이 말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또 붙여준 이름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사람마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림을 못 그려서 이 사람이 있어요. 뭐 저를 예로 들을까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름이 뭐죠? 태용 웅쌤이죠. 웅쌤이라고 할게요. 야 웅쌤이는 아니고요. 태용이에요. 저. 박태용입니다. 박씨고요. 밀양박씨 충정공파. 태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태웅이잖아요. 근데 이 태웅이가요,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태용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어쌤이라고 해요. 그럼 태용이라는 이 사람은요, 영어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있는 거죠. 뭐에 따라서? 태용이는 태용인데 얘가 이 사회에 나와서 영어를 가르쳐 이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용 영어쌤이라고 불러. 이거 이해하십니까? 예. 이거를 말로 전환해 보면은 어떤 말이 있고 어떤 역할이 있고 이 말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 이게 품사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말이 있는데 어떻게 쓰이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 또 다른 품사라는 것을 갖게 되는구나. 모든 말에는 그래서 품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영어 단어, 영어는 품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에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어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품사에는 말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 또 움찔하지 마시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 문장 성분, 구성 요소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면은 몇 가지 역할이 있을까요?
문장에서 쓰이는 역할이라는 거는 문장에 뭐가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다섯 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허허허허. 별거 없죠? 그러면 이제 품사는 몇 개일까? 그럼 5개일까? 품사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품사는 또 얘기가 많은데 8품사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따지면은 7품사, 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아니다, 7품사도 아니고 4품사, 5품사 정도만 체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4품사가 거의 대세기는 합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 품사, 그러면은 선생님이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왜 3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것이 품사거든요, 여러분. 이 3가지 품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잘 보세요. 품사. 명사부터 시작할까요? 명사라는 품사는 어떤 단어가 어떤 명사라고 불리게 되겠죠? 어떤 말이 명사다, 이건. 이 말은 명사야 라고 품사를 또 지어주는 거야. 이 명사라는 말은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되겠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문장에서 어디? 주어, 여기. 명사 표시를 해볼게요. 이 명사는 여기에 있으면은 명사예요. 어떤 말이 문장의 주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명사라고 부를 겁니다. 명사. 또 요 목적어. 여기도 명사 자리예요. 어떤 말이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어? 그럼 명사라고 부를 거야. 또 보어. 보어 자리에 들어갔어? 동사 뒤에서 얘도 명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결심했어. 동사 뒤에 뭐를 결정했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결정했어.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무슨 사? 명사!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다음, 형용사. 형용사는요, 어떤 말을 형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말이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말이? 물론 형용사는 뭐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제 또 보어로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랑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거 얘기 안 하고요. 형용사는 뭐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형용사는 가장 중요한 용법이 명사 수식입니다.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바리? 네. 그래서 그냥 명사를 수식한다 하지 말고요.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는데 어디서? 명사 앞이나 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서, 앞 뒤에서 수식을 해줄 수 있는 말, 그게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보시면은 형용사를 이렇게 세모 표시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말이 여기 들어갔어. 이렇게요. 요 주어 앞에 있거나 주어 뒤에 있어. 그래서 뭐 하겠어? 꾸며주겠지. 요 자리가 형용사 자리입니다. 여기나 여기. 되세요? 네. 또 여기도 있죠. 명사 여기 또 있죠. 여기. 요 목적어 앞이나 목적어 뒤에서 수식. 보어 앞이나 보어 뒤에서 보어를 수식. 됐나요? 이게 다 명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앞이나 뒤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말들은 다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거죠. 꾸며주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최고의 방법은 이다. 매일 영어를 연습하는 것이다. 근데 최고의 방법인데 어떤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죠? 영어를 공부하는 최고의 방법. 되죠? 수식 되죠? 꾸밀 수도 있잖아요. 어떤 최고의 방법이야?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오, 그러면 이 말이 지금 뭐 했죠?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한 겁니다. 오, 어떡해요? 해보는 거지. 네가 해보는 거야. 꾸며보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아, 고민하지 말고 명사 뒤에 있으니까 일단 꾸며볼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꾸며보는 거지, 최대한. 영어를 공부하는 최고의 방법? 된단 말이야. 그럼 형용사 맞잖아. 꾸며졌잖아. 오케이? 명사 뒤에서 수식했다. 이 말이 무슨 사? 형용사. 그럼 투부정사가 어떻게 쓰였어? 명사를 수식해서 형용사처럼 쓰였으니까 형용사적 용법. 오케이? 마지막!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는요, 문장에서 이 말을 좀 잘 들어두시면은 앞으로 부사적 용법, 부사라고 하는 말을 조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에서 부가적인 사연을 그냥 부가적인 사연에서 끝낼게요. 문장에서 뭐다? 부가적인 사연이다. 부가적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덧붙이는 거죠. 원래 없어도 되지만 덧붙인 거야. 사연이라는 것은 슬픈 사연을, 제 황당한 사연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야기입니다. 사연이라는 것은 이야기. 그래서 부가적인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문장에서 꼭 필요한 말이, 필수적인 말이 뭐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했죠. 오케이? 이 필수적인 이 성분을 빼놓고 부가적인 말들은 다 수식어에 속하는 거고 부사가 이 수식어에 속하는 거 맞죠? 이해가십니까? 예. 물론 형용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만, 예. 형용사도 사실은 이 수식어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수식어라는 거는 결국에는 형용사나 부사 둘 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수식어는 이제 부사입니다, 여러분. 예, 형용사는 그냥 명사랑 같이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수식어로 잘 안 보고요. 이제 부사를 사실 진짜 수식어다라고 보는 편이죠. 자, 문장에서 부가적인 사연을 이야기한다. 그럼 어떤 사연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부가적인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행위의 목적이라고 해서 주어가 뭘 하잖아요. 주어가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했냐 이거지. 뭐 하려고 지금 이 주어가 이걸 했냐 이거야. 나는 잠을 잔다. 뭐 하려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위의 목적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목적, 부사라고 합니다. 목적, 부사. 오케이? 해석은 뭐뭐 하려고, 하기 위해 이런 말이 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목적 말고 여러분 부사 중에 여러분들 투부정사 중에서 아니다. 투부정사 말고 뭐뭐 때문에라는 말 알아요? 이유라고 합니다. 원인? 물론 당연히 행위가 있었겠지. 어떤 행위가 있었고 이 행위가 있었고 그것의 어떤 이유,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원인, 이유라고 합니다. 원인, 이유의 부사. 원인, 부사.
이유 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유, 원인.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라고 해요. 결과라는 부사가 있죠. 결과라는 부사는 뭐뭐 하게 되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목적, 이유, 원인,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요 세 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부사를 알고 있다. 네. 일단 투부정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은 수식이죠. 부사라는 거는 엄연히 수식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은 이제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요 문장 한번 보죠. 나는 선택했다. 웅셈학원을. 근데 영어를 공부할 웅셈학원? 되긴 되는데 약간 좀 억지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웅셈학원이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잖아. 그죠? 웅셈, 영어학원이라고 안 했잖아. 영어를 공부하려고 웅셈학원을 선택했어. 내가 웅셈학원을 선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뭐뭐 하려고 하기 위해 목적을 얘기했네? 목적? 목적어 말고 목적. 행위의 목적이니까 무슨 사? 부사. 부사적 용법.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선생님이 투부정사라는 개념이 왜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잘 안 됐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 이유는 뭐다? 문장 성분, 문장의 구성 분명히 배웠거든. 너 분명히 배웠어.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1학년 때든 배웠을 거야. 배웠는데 기억을 못해. 까먹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자꾸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다시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 성분. 그리고 이 품사 개념. 이 두 개가 충분히 연습이 되었을 때 투부정사에 대한 용법, 설명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용법 같은 경우 반복 연습을 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계속 따지면서 따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투부정사의 용법과 개념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투부정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투부정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뭐 용법별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따로따로 구별해가지고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